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부정선거 토론이 끝나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그 후폭풍이라고 할까 뒷이야기가 좀 무성합니다. 특히 주류 언론들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지금까지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보도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더라도 뭐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어떤 뉴스가 짤막하게 나갑니다. 사실상 그게 소외시킨다, 유령 취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한판에 이제 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악조건 이런 것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극복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현재 뭐 주요한 언론들의 그 보도 태도 한번 살펴보시죠.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고요. 앞선 방송이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중복 차원에서 일단 그건 생략하고요. 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이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쇼크를 먹었는지 어떤 반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언론사 조중동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이준석 전한길 부정선거 끝장 토론 조회수 500만회 돌파. 이 중립적 헤드라인이죠. 이런 것은. 조선일보는요, 요즘 구독자들 관리를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자기들 그 구독층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를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헤드라인도 보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구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긴급 처방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말이죠.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면요, 다소 좀 떳떳미지근한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가급적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서는 자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가끔씩 칼럼이나 사설에서 막 때리죠. 그런 거는 또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사에서는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하고 JTBC는 같은 회사로 보기가 쉬운데 조금 논조가 다릅니다. 중앙일보는 JTBC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준석 이게 검정, 전한길 명부 가자 32만 명 본 끝장 토론. 이것도 다소 중립적인 헤드라인이죠. 조선하고 중앙은요, 어느 한쪽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에 가보면요, 이 팀 전한길 그리고 이준석의 이번에 이 배틀을 제대로 소개하는 기사가 없어요, 아예.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가 요거거든요. 이준석 전한길 끝장 토론 본 장동혁 당 TF 구성해서 선거 재설계하겠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기사입니다. 이게 요게 최근 기사고요. 그리고는 없어요. 장동혁 이야기가 또 그 밑에 하나 더 있고, 요건 4시간 전에, 하루 전에는요, 경찰 출석 전한길 이준석과 토론 수갑 차고라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론이 있기 전에는요, 예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그 앞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 거구 유튜버 전한길 재소환, 이준석 명예훼손 조사, 이준석 전한길 경찰 조사로 토론 불참 밑밥, 내빼지 말라. 준석이가 큰소리 뻥뻥 치고 있죠. 자, 오늘 6시 이준석 전한길 토론 전척,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토론 전에는 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토론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뉴스가 없는 겁니다. 장동혁 뉴스는 그 토론에 대한 기사가 아니에요. 완전한 어떤 그 토론 그 자체를 소개한 기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거나 이걸 이제 유령 취급하는 거죠. 이건 동아일보의 최근 그 논조라든가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조정동 중에서도 동아일보가 사실 요즘은 친여 매체나 다름없다. 친명이 매체다. 친여에 가깝다. 친명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동아일보가 이번에 이 토론의 파장 이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대폭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단순히 그냥 뭐 음모론 혹은 그 뭐 덜 떨어진 인간들이 그냥 짓거리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그 폄하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실제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 어쨌거나 이런 것이 크게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이,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동아일보고요. 자,
한길에 이준석 전한길 끝장 토론 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했다. 황당 주장. 자, 요거는 이제 이 김미영 대표로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토론 주제로서는 조금 부적합했어요. 이런 거는 바로 입증할 수도 없고 혼자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런데 김미영 대표가 사실은 이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긴 한데 토론은 순발력이라든가 핵심 포인트라든가 스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요. 뭐 알지만 이런 거는 강연용이죠. 토론용이 아니고.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이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MBC 뉴스 이준석 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부정선거 핵폭탄 개발 연구와 관련되었다.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김미영 대표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언급은 했지만 이걸 주워 담지 못했죠. 이런 것은 조금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한겨레라든가 MBC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보듯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거 엉터리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황당무계한 인간들이다. 미친 것들이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헤드라인을 뽑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 토론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요. 채널 A 조이대도 카르텔이냐? 이준석 전한길 카르텔 충돌. 이것도 다소 팀 전한길에게 불리한 헤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는 MBC 뉴스는 완전히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디스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팀 전한길을 부정선거를 그냥 음모론으로 보고 엉터리다 뭐 이런 입장이고 채널A 또한요. 동아일보보다는 다소 오른쪽에 있긴 해도 여기도 지금 이 말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조이대도 카르텔이냐 이런 것들. 그럼 국가 전체가 카르텔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나갔다라고 보기 쉽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것들도요. 준석이에게 다소 이게 우호적인 그런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또 채널A 조이대도 카르텔이냐 이건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그 밑에 이준석 전한길 7시간 부정선거 토론 팩트 맞는 게 없다. 그리고 증거 차고 넘친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한 것 같지만 다소 이것도 준석이에게 다소 치우쳐진 헤드라인입니다. JTBC입니다. 자, 연합뉴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 전한길 선관위 서버를 까봐야 된다. 서버뿐 아니고 통합선거인 명부 같은 것들 그 중에 2개 중에 1개만이라도 까보면은 모든 게 판가름 날 텐데 그거 뭐 절대적으로 그거 보여주지 않죠. 뭐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걸 까자 그래야 돼. 이거는요 주요 언론들이 나서서 까자. 정치권에서 까자 그러면 까는데 그전에는 까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죠. 그러나 연합뉴스에서 보듯이 이것도 다소 중립적인 그런 헤드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A 부정선거 끝장 토론 시작부터 김대중 거론의 술렁. 자, 이것 또한요 상당히 이제 뭐랄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헤드라인인데 토론을 지켜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김미영 대표가 이제 이렇게 던진 이슈죠. 그렇지만 이것도 말이죠. 이 던지기만 했지 뒤에 주워 담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2부에서는 김미영 대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개인 사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일부러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자기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잘한다고 토론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토론은 감각이고 순발력입니다. 그리고 재치가 있어야 돼요. 자, 뉴스토마토 부정선거 음모론 무제한 토론 이준석 증거가 뭐냐? 이것도 사실은 준석이에게 다소 우호적인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이번에 뭔가 보여주는가 했는데 보여주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게 증거입니까? 증거가 뭐죠?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 자체가 황당무계한 그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팀 전환기는 검사나 경찰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게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사한 거야. 그래서 그 정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란 말이야. 대수의 법칙부터 빳빳한 종이까지 뭐 그리고 붙어 있는 뭐 투표지 뭐 배춘이 뭐 해가지고 온갖 것들 그리고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그 행동들 행위들 그리고 투표자가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인원을 초과한 그런 사례들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혼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증거도 보여줬지만 준석이는 증거를 보고도
그게 증거입니까? 계속해서 앵무새 같은 소리만 이렇게 짓거렸죠. 그거는 준석이 스스로 놀랬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준석이는 말을 거의 못했어요. 사실은. 원래는 준석이가 절반을 해야 되거든. 나머지 이제 팀 전환기 또 절반이에요. 그래서 준석이 시간 뭐 5분 받으면 5분 자기가 이야기해야 되거든. 질문만 계속했어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는 거야. 준석이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걸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뭐 곤란하면 그게 증거입니까? 그게 증거입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면은 이제 카르텔 어떤 속에 넣어가지고 세상 모든 게 다 조작이고 음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했는데 지난길에 한 방 맞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냐?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여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준석이는 글쎄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을 과연 갈 수가 있을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최고위층에다가 이거 보고가 다 됐을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어떤 국회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음모론자라고 한다. 부정선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헛짓한다. 개짓거리다. 미친 짓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듣는 순간 누구냐? 그놈이 누구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MBC 뉴스 이준석 전환길 부정선거 토론 부정선거 핵폭탄 개발 연구와 관련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사람들도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미영 대표 혼자만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일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범위를 크게 키워버리고 본질적으로 아주 깊숙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토론에서 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를 교묘하게 MBC 뉴스에서 딱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헤드라인을 딱 뽑아가지고 지들에게 유리한 어떤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요. 앞으로 준석이는 토론에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당했다라고 보거든. 그런데 준석이 대신에 부정선거 아니다.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꼭 펜 앤 마이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파 유튜브 안에서도 이런 어떤 걸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제2, 제3의 토론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효과는 준석이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준석이가 인지도도 있고 워낙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토론 뭐 자기가 마치 하면 박살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효과가 컸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향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끝장을 볼 수 있도록 어떤 계기 하나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기회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황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이 동시에 이렇게 만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 끝을 봐야 되겠죠. 이 하늘이 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언론들 정말 이번에 쇼크 먹은 것 같습니다. 보도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놀래가지고 특히 놀란 거는요. 실시간 시청자 수 30만 돌파. 그리고 지금 현재 1000만을 향해 육박하는 조회수. 여기에 정말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걸 보면요. 야, 부정선거라는 게 극히 일부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이 국민들이 진짜 1000만 돌파하게 되면 유권자의 몇 %입니까 이게. 유권자의 거의 뭐 25% 이상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정치권도 뭐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류 언론들 중에서도 한두 곳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어떤 의혹을 갖고 어떤 정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뭐랄까 이 저격하는 보도, 탐사 보도 이런 것들 말이죠. 심층 취재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지각 변동이 터지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